16일로 공산당 당대에서 104분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32차례 박수를 받았고 장점이는 불참했고 후진타오는 부축받으며 참석했지만 박수를 치지 않았고, 자, 불참 상무위원 5명 중 4명이 상하이방이다라는 거고요. 특별 초청석에는 덩소평의 장남도 지금 앉아 있다. 그래서 어제로 사실은 시진핑이 황제 자리에 등장을 하기는 했는데, 자, 2019년 집권 이후 경제 부흥을 10년간 추진했지만 현재 경기 침체와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과 제로 코로나 같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고, 10년 동안의 시진핑 집권, 중국은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대만 전문가는, 자, 중국이 대만에 지금 이제 강압적 통일을 하는 쪽으로 이 방향을 틀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 그리고 바이든의 대만 발언과 관련해서 중국이 시진핑의 연설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도 가능하다라는 말을 해서 표방을 했어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라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모택동이 이루지 못한 이 대만 통일을 무력이라도 써서 이룩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기필코 실현될 것이다. 최대의 성의와 최선의 노력으로 평화 통일을 쟁취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외부 개입으로 간주하고 반격을 하고 있다. 시진핑이 짐 일성에서 시진핑이 2012년 집권했을 때는 중국의 정치 체제가 개인 통치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진화했다라는 신호가 나왔지만 시진핑이 이를 어겼고, 결국은 끝없는 기강 확립과 정적 척결을 통해 가지고 인권 탄압을 통해서 또 전랑이라고 하는 늑대 외교, 즉 이 강압적 외교를 통해서 국제적 비판을 한자리에 받고 있는데, 시진핑이 독재자가 되었지만은 독재로 인한 장기적 위험성도 지금 너무 커져서 그의 앞날은 불확실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장기 집권 명분으로 대만을 내세웠지만 미중 갈등은 크게 고조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머리를 깨부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치킨 게임을 통해서 미국을 앞지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지금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서 추진은 근본적으로 무역, 과학, 기술, 영토 분쟁 등에서 미국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이런 중국의 방향이 과연 한국과 공존될 수 있는 것인가? 결국 불가능한 게 아닌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거라고 보이며, 핵심 기술 공방전에서 승리하겠다라고 시진핑이 말을 하고 있지만 미국을 겨냥한 기술 자립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미국 기술을 전부 훔치고 뺏겨서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의 국력을 강조하며 패권 방대라고 말하면서 시진핑 사상으로 당헌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앞으로 이 굉장히 저성장 상황이 지속될 거고 경제 붕괴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유일 지표가 아니라고 이제 헛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모택동은 혁명을 앞세웠고 덩소평은 시장을 앞세웠는데 시진핑은
이제는 민주주의를 앞세워야 될 때 중화민족 깃발이라고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를 앞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이념이나 경제 대신에 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서구화와는 다른 중국식 현대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시진핑이 시장 통제를 강화할 거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밥그릇은 중국인의 손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과학기술 자립을 서둘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중국이 지금 고립되어져서 과학기술 자립이 될 것인가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105분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안보가 50번,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17번, 개혁이 17번, 마르크스주의 12번, 개방이 12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5년이 핵심적인 시기라고 하면서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이런 중국은 권력 독점을 통해서 즉 집중 통일 영도라는 말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금 보입니다. 장점이니 이 대에 불참한 것은 결국 권력 집중에 대한 불만, 삼년임에 대한 불만이고 주룽지, 우방거, 러간 등도 불참한 것도 같은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지금 권력이 공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공산당의 권력 지도가 개편되면서 정치국 상임위원, 중앙위원 등이 대규모로 퇴진할 가능성이 크고요. 부주석을 후임자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구촌의 지금 정세적 불안에 시진핑이가 중국의 거친 패권주의를 통해서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더 높였고 자, 미국은 탈냉전은 끝났다고 지금 12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선언하고 그러면서 중국을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것을 이룰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을 했어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 위협 대상이라고 했지 중국만한 이 비중을 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대결에 미국의 지금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집중을 하고 있어요. 향후 10년 안에 중국과 지금 관계에서 정리를 시키겠다. 그래서 중국을 분명하게 미국이 10년 안에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부주석을 만들어서 형식적인 이 승계자를 둘지는 몰라도 사실상 후계자를 두지 않고 1인 형태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후계 없는 종신 집권을 가면서 세계의 분열은 더 커졌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중국의 불안정성 심화가요. 앞으로 세계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불안을 심화시킬 겁니다. 중국이 올해 들어서 신규 주택 판매가 반토막이 났다. 아파트 공사 중단이 속출되고 있고 내수도 침체, 경제가 완전히 빨간불이 켜졌어요. 중국의 소비자 지출이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중국의 부동산 업체 45%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부실해져 있고 20%는 파산이라는 겁니다. 당장 국영업체까지 디폴트 위험 경고가 나오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부 탈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시장 자체에서 탈출을 하고 있고 중국은 개혁 개방에서 완전히 지금 후퇴하는 쪽으로 방향을 택했어요. 그래서 시진핑의 중국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국제 간의 긴장을 높여가겠지만 중국의 경제 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요. 시진핑은 아마 본인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군사적 대결로 이제 치중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대만에 있어서 전쟁 위협이 가시화되는 것이 중국은 2027년까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1, 2년 안에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 코너에 몰릴수록 전쟁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는 우크라 러시아 전쟁에 이어 또 하나의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래 봅니다.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